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로 데이터 분석하기 세 번째 영상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처음으로 공부한 게 패스트 캔버스의 그 온라인 강의인 캐글 1위와 함께하는 머신러닝 입문이라는 강의였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요. 당시 캐글에서 1 위를 찍은 외국인 캐글러분이 타이타닉 생존 예측 모델링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데이터 분석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이렇게 로직을 진행하는 건지가 초기에 가진 궁금증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캐글에서 타이타닉 생존 예측과 관련해서 공유된 다른 노트북들을 살펴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뭔가 공통적인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제가 보기엔 요 노트북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읽어봤던 노트북인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사이언스 프레임을 7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정제하고 데이터를 탐색하고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평가해서 최적화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새는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죠. 챗GPT에게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고 했는데요. 문제 정의에서부터 복음 실행까지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줍니다. 각 과정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꼬치꼬치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제 첫 번째가 목표 정의인데 이 단계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는 거죠.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나 목표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분석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방향이 산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인데요.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수도 있고 공개 API나 웹 스크래핑 등 외부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데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준비하는 과정인데 주로 결특치나 이상치를 처리하거나 데이터 테이블을 합치거나 데이터 포맷을 분석에 적합한 타입으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나 결특치 처리는 주로 EDA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요. 절대적으로 이 단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단계인 EDA를 진행하는데 적합한 정도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EDA입니다. Exploratory Data Analysis,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데이터의 기초 통계 분석에서부터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 추세,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각 컬럼들의 데이터 분포나 또는 예측 대상이 되는 타겟 컬럼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다른 컬럼들 간의 상호관계, 상호작용을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뜯어보는 요리조리 뜯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델링인데요. 데이터에서 발견된 특성이나 그 패턴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모델링하는 단계이고요. 주로 머신러닝이나 통계적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가 해석 및 평가인데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그 분석 결과가 비즈니스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평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능을 더 높이고 싶다면 하이퍼 파라미터 테스팅을 하거나 다른 모델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서 다시 모델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모든 단계는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앞선 모든 단계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보고하거나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건데요. 고객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만약에 예측 모델링을 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분류해서 후속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배포되는 모델도 있을 거고요. 그럼 캐글의 대표적인 입문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타이타닉 탑승자들의 생존 여부를 분류하는 캐글 데이터셋을 가지고 챗GPT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측 대상이 되는 생존 여부, 그리고 나이, 성별, 클래스, 탑승 항구, 형제 자매수 등의 컬럼이 있는데요. 그럼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문제 정의이고 두 번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인데 저희는 캐글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은 이미 수집되어 있고 분석 목표는 탑승자들의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존 여부를 0 또는 1로 분류하는 문제인데요. 이 데이터셋 가운데서 훈련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로 모델을 훈련하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첨부를 했고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널라이징 버튼이 돌아가고 업로드한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에서 그 데이터 분석 기능을 사용할 때는 항상 코드를 보여달라는 걸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코드가 나오고 이제 밑에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각 컬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타이타닉이 분류 문제를 연습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네요. 각 컬럼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패신저 아이디는 승객의 고유 식별 번호고 분석할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죠. 그다음 서바이브드가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그 타겟 컬럼이 되고 예측 대상이 되고요. P 클래스는 좌석 등급, 네임은 승객의 이름, 섹스는 승객의 성별, 에이지는 승객의 나이고요. 그다음에 C 스프라우즈라고 저거는 함께 탑승한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수라고 하고 페어런트 차일드는 함께 탑승한 부모 자녀 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티켓, 요금, 그다음 객실 번호 그리고 탑승한 항구 이렇게 나타내는 컬럼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에이지하고 캐빈하고 엠바크트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결측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결측치와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지, 캐빈, 엠바크트에 결측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살펴보니까 정수형도 있고 실수형도 있고 텍스트로 된 오브젝트 타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데요.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컬럼, 즉 그 서바이브드 컬럼은 0 또는 1로 되어 있는 범주형 데이터인데요. 숫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의미상으로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정수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타입과 결특치를 확인했고 전 처리는 딱히 여기서 이상 결특치 처리는 하지 않고 다음 단계 ED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DA로 바로 들어가서 먼저 기술 통계를 분석을 해 달라고 할 건데요. 그냥 기술 통계를 분석해 달라고 하면 12개 컬럼 중에 해 주는 것도 있고 안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할 때마다 나오는 포맷도 좀 다르고요. 근데 숫자로 된 정수와 실수형을 합친 수치형 데이터하고 글자로 된 범주형 데이터로 나눠서 컬럼을 행으로 하는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숫자로 된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계산해서 표로 보여주고요. 계산이 불가능한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유값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가장 빈번히 나오는 채빈값은 뭐라고 확인을 해주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생존 컬럼의 경우에는 891개 데이터에서 평균 생존율이 38% 정도 되네요. 그리고 0과 1로 이루어지는 컬럼이니까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가 1이겠죠. 그 다음에 P클래스는 평균 2.3이니까 주로 2등급 아니면 3등급의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나이의 경우에는 평균 나이가 29세고 최소가 0.4세, 최대가 80세네요.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0.5니까 그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도 있고 최대 8명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금은 평균 $32인데 0달러에서부터 $512까지 이상치가 아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주형으로 가서 이름은 채빈값이 이른 걸 보니까 다 제각각이라는 거고요. 성별은 남성이 훨씬 많네요. 그리고 주로 탑승한 항구는 S에서 가장 많이 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컬럼들의 기초 통계 값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럼 이제 시각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나 컬럼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챗GPT에게 각 컬럼들에 대해서 EDA를 수행해 줘. 데이터의 분포나 패턴,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도록 시각화해 줘라고 하면 그래프가 한 줄에 2개 그려질 때도 있고 3개 그려질 때도 있어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브 플러스로 그리지 말고 하나씩 그려 달라는 말을 추가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 컬럼부터 나오는데 나이는 아까 페어, 요금과 함께 실수형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 분포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남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약 5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그 타겟 컬럼인 서바이브드 컬럼과 좌석 등급이죠. P클래스의 관계를 그려보겠다고 하는데요. 등급별로 평균 생존율을 바차트로 보여줄 수 있지만 아까 보여준 그 카운트 클래스별로 몇 개라는 그 카운트 함수에서 서바이브드 컬럼을 색상 변수로 저렇게 지정을 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생존한 경우가 훨씬 많고 2등급은 비슷비슷하고 3등급은 사망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별과 생존 여부 관계도 그려본다고 하는데요. 역시 아까 그 카운트한 그래프에서 색상 변수를 생존 컬럼으로 해서 보여주었는데 남자는 사망한 경우가 훨씬 많은 걸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고 여성은 숫자 자체는 남성보다는 작지만 생존율이 아주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시각적으로 말고 성별로 생존율을 계산해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74%고 남자가 18.9%라고 하네요. 이렇게 숫자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주형 변수인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컬럼에 대해서도 상관관계를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범주형 값별로 평균 생존율을 구해서 바 차트로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혼자 탔을 때가 전체 평균 생존율이랑 비슷한데 형제 자매가 1명 또는 2명일 때가 평균보다 높았고요, 생존율이. 그리고 부모 자식도 없었을 때보다 1명, 2명일 때가 더 생존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텍스트로 된 데이터, 그러니까 네임하고 캐빈, 티켓 같은 그런 범주형 데이터인데요. 이들 데이터는 주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사실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 분석할 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놀랍게도 잘 가르쳐 줍니다. 마치 케글의 우수한 노트북을 몇 개 읽어보고 답을 찾은 것처럼요. 그래서 네임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타이틀, 즉 미스터나 미시즈 같은 타이틀을 추출해서 승객의 사회적 지위를 추출해서 컬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케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첫 글자 알파벳이 승객이 어느 배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이거를 추출해서 컬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티켓 같은 경우에는 숫자와 문자열로 구분되어 있는데 요걸 또 추출해서 특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임 컬럼에서 그러면 점 앞에 호칭을 추출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호칭을 추출한 새로운 그 타이틀이라는 컬럼이 만들어졌는데 호칭별로 몇 명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미스터가 제일 많고 미스, 미시즈 뭐 이런 타이틀들이 있는데 이게 값이 하나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호칭 컬럼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타이틀의 고유값별로 그 빈도수와 함께 생존율을 계산해서 표로 보여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는 많은데 생존율은 되게 낮죠. 남성 평균과 비슷하고요. 미스나 미시즈는 여성 평균 정도 되고 마스터나 닥터 이런 건 남성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남성의 평균 생존율 17%보다 훨씬 높네요. 그리고 이제 1명인 값들이 마드모아젤, 미스, 던, 존 히어 등이 있는데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다른 값으로 합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걸 다 뭉뚱그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돈, 존 히어의 데이터셋을 보여달라고 했고 써인 경우도 데이터셋을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셋 다 자석 등급 1등급에 탄 남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스터로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나름 뭔가 구별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써로 일단 합쳐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드모아젤이나 마담은 미시즈로 그다음에 미스는 스펠이 다른 미스로 합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케빈 컬럼으로 가서 아까 첫 글자가 선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글자를 추출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케빈이 자석 등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각 클래스별로 케빈 첫 글자가 몇 개씩 나타났는지 빈도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크로스 탭으로 분석해 달라고 하면 범주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의 관계를 빈도로 분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나타나는 그 빈도수를 확인해 봤더니 1등급인 경우는 A, B, C, D, E 객실에서 주로 같이 나타났고요. 2등급은 D, E 객실 매칭이 되었고 3등급은 EFG에 함께 나타났는데요. 요걸 이용해서 케빈의 빈값들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케빈의 빈값들과 클래스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물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빈값에는 1등급, 2등급도 있지만 대부분 3등급이 많이 속해 있네요. 그래서 아까 그 둘이 크로스 탭으로 분석해 본 결과 1등급은 주로 A, B, C, D였잖아요. 그래서 그 빈값을 클래스가 1인 경우는 임의로 A로 잡았고요. 2인 경우는 2로, 3인 경우는 언노운으로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롭게 채워주고 추출된 케빈 퍼스트 레터 컬럼의 고유값별로 생존율도 확인해 보았고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컬럼들은 생존율이 다 높은데 언노운이 이제 3등급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빈에서 객실 위치에 따른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보았고요. 나머지 이제 범주형 변수죠. 티켓을 분석해 보자고 했는데 티켓은 아까 숫자형이랑 문자열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다시 물어보았고요. 그랬더니 티켓의 숫자 부분을 추출하는 것도 방법인데 숫자가 같으면 같은 동승자
그룹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또 티켓에 문자열을 추출하면 이게 탑승 위치나 선실 구역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티켓에서 접두사를 떼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고유값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비슷한 값인데 표기만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 보여요. 접두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혹시 3등급인가 싶어서 접두사가 없는 데이터셋에서 P클래스별로 생존율을 계산해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여기도 1등급, 2등급이 있고 역시 여기서도 생존율이 높네요. 그래서 접두사를 추출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의미인지 알기 힘들 것 같다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요 방법 중에서 유사한 접두사는 통일하고 빈도수가 1인 경우는 other로 업데이트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생성된 그 prefix simplified ticket prefix 컬럼이 만들어졌고요. 이 고유값별로 생존율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값이 있는 AG를 처리해 볼게요. 그냥 전체 평균 나이 28세로 채울 수도 있지만 아까 생성한 미스, 미시즈, 미스터, 대령 같은 그 호칭 타이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호칭의 평균 연령별로 빈값을 채우는 게 더 실제랑 가까울 것 같아서 그렇게 채워달라고 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데이터셋이죠. 그 데이터셋의 맨 처음 5개 행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12개 컬럼이었는데 이제 뒤에 저희가 추출한 새로운 특성이죠. 타이틀이라던가 캐빈 퍼스트 레터라던가 심플리파이드 티켓 프레픽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새로 생성이 되었고 나이도 빈값을 채웠고 캐빈도 그 앞글자를 추출해서 빈값도 채웠잖아요. 이제 엠바크가 빈값이 남아 있는데 엠바크는 2개 데이터가 빈값이 있었는데 가장 흔한 값으로 채워달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도 하면서 시각적으로 이제 컬럼들 간의 상관관계를 주로 타겟 컬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걸 모든 컬럼들끼리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숫자로 된 컬럼들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텍스트로 된 컬럼들은 숫자로 바꿔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라벨 인코딩을 통해서 0, 1, 2, 3과 같은 숫자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링한 컬럼들과 그리고 원래 숫자로 된 컬럼들을 모두 넣고 상관관계를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표로 보여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보여달라고 하니까 세로, 가로, 컬럼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볼 수는 없는데 결론은 또 요약해서 주네요. 그래서 인코딩된 섹스 컬럼은 여성이 0, 남성은 1로 인코딩이 되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생존율이 높으니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고 마이너스 0.54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이건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가 아주 강하다는 거고요. 0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페어는 요금인데 역시 0.26이어서 요금이 높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았고요. P클래스와 서바이브드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34로 숫자가 커질수록 생존율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3등급일수록 생존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들고 인코딩한 컬럼들과 기존의 나이, 요금,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클래스와 같은 생존 컬럼과 상관관계가 있는 컬럼들을 추출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 5개 행을 표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시면 다 숫자로 인코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DA가 끝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1차적으로 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걸 모델링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챗GPT에게 이 컬럼들을 입력값으로 생존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을 하려고 한다고 어떤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았고요. 그랬더니 로지스틱 회기,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같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딱히 하나를 추천하지는 않길래 일반적으로 성능이 좀 잘 나오는 편인 랜덤 포레스트로 해달라고 했고요. 1분이 안 돼서 바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류 정확도가 84%라고 하네요. 그래서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피처 엔지니어링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 전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한번 최적화해 보려고 하이퍼 파라미터 테스팅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추측기라던가 맥스텝스 그다음에 민 샘플 스플리트 같은 이런 파라미터들을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1분이 넘어가서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나름 여기 보시면 간소하게 파라미터를 3개 설정을 해서 총 곱하기 3 27번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이 넘어가서 에러가 떴고 같은 코드로 콜앱에서 테스트를 해 보면 무료 요금제에서도 이제 4개
내게 해서 더 많은 학습도 할 수 있고 교차 검증도 할 수 있거든요. 타이타닉이 891 개로 데이터셋이 작은 편이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 하이퍼 패러미터 테스팅은 간소화해도 오류가 낮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챗GPT와 함께 그 과정에 따라 분석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프롬프트는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계학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을 추가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노션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지난번 공유드린 코드 제로 투 히어로 GPT에서 생성한 내용하고 참고 자료를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코드 제로 투 히어로 GPT를 지난번 챕터에서 좀 더 통계학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기초 개념을 공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변경을 했고요. 이름도 AI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필수 개념을 다루는 GPT라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튜터라고 변경을 해봤습니다. GPT로 공부를 하시면서 챕터별로 생성하신 내용을 제가 노션에 공유한 내용과 비교해 보셔도 좋고요. 생성할 때마다 내용이 좀 다르니까요. 그리고 자신만의 노션 노트를 만드셔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챗GPT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해당 챕터를 읽어보시고 퀴즈도 푸시면서 사소한 질문이든 어려운 질문이든 물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GPT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챗GPT를 활용해서 데이터셋을 다양하게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